시간을 거슬러 우리가 못 가니까 네.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0년 후에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구체적인 예방법, 특정 영양소라든지 아니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골다공증의 정의부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된 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뼈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활동적인 장기다. 특히 1년이면 10%가 세포가 교체가 됩니다. 1년에 10%씩 뭔가 바뀌는 그런 주기성을 생각을 하시고 10년 후에 내 뼈 상태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강하게 만들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골다공증 예방은 지금 현재 나이서부터 시작하는 건 약간 늦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20, 30대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네네. 주변 분들한테, 주변의 손자분들이나 아드님, 따님한테는 20, 30대부터 운동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 30대 최고의 골 밀도가 형성될 텐데 그 최고점을 높게 찍어야 어차피 이게 떨어지거든요. 어차피 떨어지니까 최고점을 그때 높이 찍는 게 중요합니다.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20, 30대 때 운동하는 게 골다공증 예방의 최선의 예방법이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시간을 거슬러 우리가 못 가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0년 후에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두입니다. 자두요? 자두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두도 좀 단 과일 아닌가요? 그렇죠. 단 과일인데 말린 자두는 국제 골다공증 재단에서 추천한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달하지 않게 자두를 잘 조리하셔서 달달하지 않은 조건으로 자두를 섭취를 하시면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비타민 K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뼈의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인 폴리페놀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를 열심히 섭취를 하시면, 특히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두를 저는 아주 많이 권유를 하고,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변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복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는 우유와 달리 소화도 굉장히 하기가 쉬운, 그리고 영양소도 굉장히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두유 중에서도 종류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검은 콩 두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검은 콩 두유에는 이 단백질하고 칼슘이 일반 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 두유를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약사님 혹시 병아리 콩 좋아하십니까? 병아리 콩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뼈 건강을 위해서 병아리 콩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병아리 콩은 일반 완두콩과 비교했을 때 100g당 그 칼슘 함유량이 45mg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완두콩의 거의 2배 이상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 콩을 평상시에 여러 조리법으로, 여러 요리법으로 많이 드시는 거, 이게 굉장히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뭐 많이 좋아하시는 잣이라든지 호두라든지 뭐 땅콩이라든지 밤, 이게 다 견과류 아니겠습니까? 견과류는 특히 조골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도 열심히 드시면 좋겠다. 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학적인 팁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그 귤 껍질을 아주 처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방차처럼 열심히 드시라고 권유도 많이 합니다. 진피 말씀하시죠? 진피, 귤 껍질인 거죠. 귤 껍질을 오래 말린 걸 진피, 오래될 진자를 써서 귤의 껍질이다. 특히 제주도산 귤 껍질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이게 어떤 성분,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능을 발휘하느냐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귤 많이 먹으면 눈이 마치 황달 낀 것처럼 노리끼리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문 용어로 캐로틴 혈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귤의 노란색을 띠게 만드는 게 캐로티노이드 성분인데, 이 캐로티노이드 성분에 또 아주 중요한 뼈 건강과 관련된 성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베타 크립토잔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뼈의 항상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양소이자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귤 알맹이보다도 귤 껍질에 다량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귤 껍질까지 포함된 귤청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한의학적으로는 진피차를 네네. 매일 한두 잔씩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는 섭생을 하신다면 굉장히 뼈 건강을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피차는 직접 만들어서 드셔도 직접 만들어서 드셔도 엄청 좋죠. 농약 제거만 잘 물론 농약의 오염의 문제 때문에 네네. 농약이나 중금속 오염의 문제 때문에 잘 세척된 거, 잘 세척된 거를 잘 선별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오늘 방금 알려주신 재료들이 자두, 그다음에 견과류, 두유, 그다음에 진피. 맞습니다. 네 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알고는 있더라도 네. 이제 이것만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금 알려드리는 것들을 매일 이것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보관해 놓고 돌려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걸 드시는 만큼 가공식품, 뭐 마트에서 파는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걸 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재료 중에 오늘 황만기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두유, 자두, 진피, 견과류. 견과류. 네, 이거 잘 보관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이게 진피차를 먹고 싶어도 커피를 워낙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커피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 커피가 골다공증에 좋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이제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 진피차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커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커피는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 알고 계시다시피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문제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그런데 뼈 건강에도 좀 이렇게 안 좋게 작용을 해요. 왜냐? 카페인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몸 밖으로 빼는 부작용이 엄청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든 커피는 정말로 절제해서 드셔야 된다.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절제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또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딱 기준치를 정해놨습니다. 기준치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매일매일 커피의 최대 섭취량은 카페인 섭취량이죠. 400mg 이하로만 먹어라. 이렇게 공지를 해두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은 330mg 이상입니다. 즉 식품약품안전처의 권고대로 먹어도 그 이하로 살짝 먹어도 뼈 건강이 안 좋아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치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커피 종류, 제품, 뭐 산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성분 양이 네. 대부분 100에서 300mg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안전지향적으로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면 안 된다. 즉 하루에 맥시멈 1잔 이하로만 드셔야 된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딱 2잔까지만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2잔 이상은 드시면 안 되고 네. 한 잔까지만. 한 잔까지만 먹어야 된다. 한 잔까지만. 안전함을 위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한 잔까지만 드신다. 그리고 이게 비단 커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녹차, 홍차,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한 잔 이하로만 먹는다. 좀 여기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네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한 잔 먹고 점심 때 좀 졸릴 때 한 번 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잔이니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반 잔만 먹고 점심 때 반 잔만 먹으면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응용을 하셔서 커피 먹는 양을 좀 줄이시는 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진피차 말고 네네. 또 한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한방차나 한방 성분, 한방 재료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당귀라고 하는 한약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 박사 논문도 당귀를 가지고 썼는데 당귀가 정말 팔방미인 중에 팔방미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키성장, 아기들 키성장에도 당귀를 많이 쓰고요. 네네. 골절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도 당귀를 많이 쓰고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도 당귀를 많이 쓰고 총명탕의 재료로서도 당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된 거니까 당귀는 3가지 효과 때문에 쓰는 겁니다. 골다공증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는 뼈세포 증식 효과가 생화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네. 뼈세포를 증식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요 뼈세포 이전에 전구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전구세포가 있는데 요게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 기전을 통해서 뼈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전구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활성 액티비티를 높인다. 네. 그러면서 뼈세포의 증식 효과를 낸다. 뼈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당귀의 첫 번째 효능이고 두 번째는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알칼리성, 그러니까 염기성 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당귀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데 이 ALP라고 하는 거는 이 활성도가 높아지면 네.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지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골절 환자들도 굉장히 빨리 붓고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세포가 활성화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귀 효과가 또 있습니다. 뭐냐? 단백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당귀의 놀라운 세 가지 뼈 건강과 관련된 효과, 네. 뼈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효과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당귀라고 하는 약을 써서 대면 진료든 비대면 진료든 열심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장님을 찾아뵙고 제 아들, 첫째 아들 이제 한약을 먹이거든요. 이제 키성장 한약을 먹이는데 어쩐지 애가 한약 먹은 뒤로 살이 좀 쪄요. 맞습니다. 밥도 잘 먹고. 네, 단백질을 몸에서 생산하는 능력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 성장 호르몬도 잘 만들 거고 키도 크고 살도 맞습니다. 찌고 당귀의 주 효과였네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네. 뭐 키성장, 골절, 골다공증, 총명과 관련된 특허 한약 클리닉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네. 제가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8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다 당귀를 가지고 받은 겁니다. 당귀가 저의 은인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한약을 그만 사고 당귀에다가 제가 당귀가 굉장히 여러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당귀라고 치시고 네. 황만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검색창에 네. 제가 당귀가 현대 과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한 10개만 추려서 정리를 해놓은 글을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당귀 효과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꼭 제가 확인해 보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확인해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골절,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진료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여성분들이 뼈가 부러졌을 때 제발 다이어트 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분들이 하지부 골절, 발목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무릎이 부러졌거나 대퇴골이라든지 고관절이 부러졌거나 골반이 부러지게 되면 못 움직이시니까 내가 이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살 때문에 고민인데 살이 더 찔 것 같아. 네.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음식 통제를 통해서 내 몸매를 유지하고 체중을 유지하려고들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뼈를 안 붓게 만드는 제1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을 때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네. 특히 단백질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가 뼈의 건강을 해친다. 그리고 너무 빡센 다이어트를 젊은 분들도 많이 하세요. 요즘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초절식 다이어트처럼 초단기간에 엄청나게 감량을 많이 도모하려고들 하시는데 특히 결혼식을 앞두고 예쁜 드레스 입으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뼈 건강이 해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게 되면 지방의 분포량이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다 보면은 여성 호르몬도 같이 줄어들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같이 줄어들게 되면은 뼈세포 중에서 파골세포의 과잉 활성화가 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골세포의 과잉 활성화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니까 파골세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니까 네. 뼈가 구멍구멍이 더 나겠죠.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건강을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는 해치게 된다. 요 개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뼈 부러지신 분들 전국에 엄청 많으실 텐데 뼈가 부러졌을 때 이게 한 방에 원샷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대부분 그걸 기대하시거든요. 빨리 회복이 돼야지 내 또 운동하지. 내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 이런 이제 조급한 마음들이 있는데 뼈는 절대로 한 방에 원샷으로 좋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좋아진다. 네. 그거를 골절 치유 3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골절 치유 1단계는 염증기, 골절 치유 2단계는 보건기, 골절 치유 3단계는 재형성기. 이게 다 끝나려면 보통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24개월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겉뼈만 붙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속뼈까지 다 차오를 때는 이게 굉장히 길고 지루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다 보면 재골절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이 한번 발생되신 분들은 통계적으로 보통 2배에서 10배 재골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골절이라고 하는 게 한번 생겼으면은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것이지 한 방에 원샷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마음 조급함을 가라앉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대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당귀와 관련되어서도 현대 한의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이러이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 미디어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너무 옛날에 뭔가 유물과도 같은 것처럼 인식이 된 경우가 너무들 많으세요. 영화나 드라마 다들 사극에서 한의학 나오는 거 이런 것들만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예전의 전통 한의학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한의학이 있다. 현대 한의학이라고 하는 건 전통의 재발견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인 논문들이 한의학과 관련되어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특허를 취득한 한의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현대 한의학, 현대 양리학적인 발전에 입각한 한의학의 새로운 모습, 그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조명된 한의학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
이 영상은 사실 이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송출한 영상이지만 저도 아유. 이제 두고두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 촬영 또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